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못하는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고객님 저 몰라요. 아, 그거는 안 돼요. 라고 해서 빨리 대답하는 것이 대응성이 좋은 걸까요? 또 하나 있죠. 동감. 우리 여행을 갔다 오거나 맛집을 갔다 오거나 혹은 유명한 인기 있는 뭐 핫플레이스를 갔다 오면은요, 사람들이 인사말처럼 물어보는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 어때? 서비스 좋아? 맛있어? 이런 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서비스라는 이 개념은요,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비스는 내가 제공을 받음과 동시에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비스는 동시성 혹은 사라지기 때문에 소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받은 서비스 너무 괜찮았어. 그런데 눈에 보이나요? 잡히나요? 안 잡히죠. 눈에 안 잡히는 거 그릴 수 없죠. 그래서 서비스는 무형성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직원의 서비스와 B라는 직원의 서비스 똑같은가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의 특징 중에 이질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조금 다릅니다. 상품은 눈에 보이죠. 만약에 불량이 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 환불, 반품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서비스 집에 와서 생각해 마음에 안 들어요. 환불하러 가야겠다. 가능한가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말 그대로 다른 품질, 내가 그 직원에 대한 받았던 서비스를 교환하거나 혹은 이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환불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품은요, 가격군이나 비교군 대비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서비스는요, A라는 직원과 B라는 직원은 얼마야? C 직원은 얼마짜리 서비스야? 라고 값을 측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는요, 조금은 개념이 다르지만 오늘은 상품보다는 서비스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한번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우수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서비스 품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품질은요, 몇 가지의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힘들게 일한 우리 선호 드디어 호캉스 갈 겁니다. 열심히 호텔을 검색을 하기 시작하죠. 인터넷 후기도 보고요, SNS에 올라온 것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좀 잘 올려놓은 좀 공통된 의견을 보고, 호텔의 룸 크기, 부대 시설, 또 가성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땡땡 호텔로 정했습니다. 드디어 들어가서 호텔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좋다고 했는데 선호가 경험한 서비스는 좀 더 다르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에서 서비스 품질은요, 첫 번째 객관적인 품질과 내가 직접 경험한 품질 사이에서의 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호는요, 괜히 왔어, 이거는 후기랑은 너무 달라 라는 실망감을 안게 됐고요. 그래도 예약을 했으니 룸에 가서 짐을 풀고 좀 더 쉰 다음에 저녁을 먹기 위해 이제 로비를 지나 레스토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로비를 지나는데요,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는 직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닥도 열심히 닦게 되고요, 유리도 닦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호텔의 청결과 위생은요, 너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다시 로비를 지나 룸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지나갔던 그 로비의 바닥은 더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품질 두 번째는요, 바로 내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과정,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받았는지에 대한 결과의 품질이 나오게 되고요. 다행히 선호는요, 과정에 대한 품질과 결과에 대한 품질은 매우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박 3일을 잘 겪고 나서요, 이제 선호는 생각을 하겠죠. 내가 낸 비용 대비, 호텔을 경험한 것 대비 기대한 것보다 선호가 좀 더 그 수준이 높다라고 하면은 만족이 될 것이고, 내가 낸 비용 대비, 내가 기대했던 수준 대비 낮다라고 하면 선호는 불만족이게 되겠죠. 바로 서비스 품질은요, 기대와 만족 사이에서 뭐가 생겨요?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객의 기대와 이 만족,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서비스 품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서브컬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서브컬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서비스라는 말과 퀄리티라는 합성어로 서비스 품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서브컬은 고객이 기대함과 자각한 거의 차이를 어떻게 5가지 요인으로 좀 구분을 하고 그러한 간격을 좀 더 줄여보자라는 서비스 품질의 관리론입니다.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공감성, 유형성, 대응성, 확신성, 신뢰성,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나와는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럴 거야 라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것들, 관심 갖고 배려해 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과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동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동의라는 단어는 나와 상대방이 뭐가 같아요? 뜻이 같은 거죠. 감정이 같은 건 아니죠. 또 동정이라는 말도 있어요. 동정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서 유감인 거, 안타까움을 좀 더 나타내는 거에 그치는 것들. 또 하나 있죠. 동감. 같은 상황에서 같은 감정인 거죠. 그러면 공감은 뭐냐?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의 입장은 다르지만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받는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해서 그 감정을 알아주는 게 바로 공감성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요양기관의 간호사랑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이 공감성이 서비스 품질에 얼만큼 중요성을 느끼나라는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간호사의 이 공감성은요, 상호작용하는 데에 굉장한 많은 도움을 줬고요. 또 환자의 치료, 또 상호 신뢰관계, 그리고 말씀드렸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감성은요, 이 간호사가 하는 업무의 핵심 역량으로도 중요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공감성에 대한 첫 번째 요인을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유형성입니다. 유형성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물리적인 시설이 얼마만큼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느냐입니다. 저녁을 먹고 선호가요, 이제 수영장을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호텔에 수영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크 직원에게 수영장의 위치를 물어서 갔더니 이용 시간이 끝난 거죠. 여기에 대한 불만을 또 부문 선호는 서비스 진짜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말 그대로 고객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러한 시설들을 잘 유지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브컬 중에서 두 번째 유형성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두 번째는요, 바로 보여지는 직원의 용모 복장입니다. 수영장을 물으러 갔던 이 선호가 서비스 직원의 단정하게 입은 유니폼도 보고 하니까 왠지 서비스 전문가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무언가 불만을 이야기하면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신뢰감까지 생기네요. 이것이 바로 서브컬의 두 번째 요인인 유형성이고요. 세 번째는요, 바로 대응성입니다. 대응성은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태도인데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면은요, 예상했던 상황도 발생을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머뭇머뭇 거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대처하는 것들, 그리고 서비스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대응성에 속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못하는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고객님 저 몰라요. 그거는 안 돼요. 라고 해서 빨리 대답하는 것이 대응성이 좋은 걸까요? 그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선호가 저녁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직원에게 물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물은 셀프 서비스예요. 이때 직원이 고객님 물은 셀프예요. 정수기 저쪽에 있어요. 라고 빨리 말했어요. 대응성이 좋은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좋습니다. 물은 일단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정수기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응성이 좀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거를요, 된다고 말할 수는 없죠. 모르는 거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거를 있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안 되는 거는 처리가 좀 더 어렵고요. 모르는 건 좀 더 알아보겠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대응성이 좋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확신성입니다. 확신성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끔 잘 풀어내는지가 바로 확신성입니다. 업무적인 부분은요, AI하고 우리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도적인 부분은요, 사람 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바로 이 확신성이 또 어찌 보면은 서비스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신뢰성인데요.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대감입니다. 이 직원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내가 고객으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신뢰성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들, 무언가를 준수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뢰성이고, 쌓아진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는요, 100에서 1 빼면 99가 아니라
그냥 0이 되는 곱셈의 법칙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신뢰성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품질을 5가지 차원을 좀 더 알아봤습니다. 공감성, 유형성, 확신성, 대응성, 신뢰성을 알아봤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우리 업무에서는 어떻게 녹여야 할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